정오 종합뉴스. (4월 15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일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광화문 광장에서 기억, 약속, 행동문화제가 열립니다. 내일로 예정된 세월호 참사 2주기 추모제와 관련해 경찰은 불법 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는 오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관련된 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3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4월 16일에) 약속 국민연대와 4.16 가족협의회 등은 내일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서 기억, 약속, 행동문화제를 개최합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버스킹을 시작하고 오후 6시 20분부터 세월호 다큐멘터리 4.16 프로젝트 망각과 기억 영상을 상영합니다. 이어 저녁 7시부터는 세월호 참사 2년 범국민대회 전국 집중 범국민 추모 문화제를 엽니다. 내일로 예정된 세월호 참사 2주기 추모제와 관련해 경찰이 필요한 협조는 하되 불법 행위는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세월호 2주기 추모제 관련 입장 발표를 통해 추모제가 순수한 문화제로 개최될 경우 행사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교통관리 등 필요한 협조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다만 구호제창이나 신고되지 않은 행진, 도로 점거와 같은 불법 집회로 변할 경우 엄정 대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내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세월호 유가족 단체 등이 주관하는 세월호 참사 2주기 문화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서 교육당국과 지방자치단체, 학교, 유가족 측이 새로운 교육을 위해 손을 맞잡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늘 오후 2시 안산 정부합동분향소에서 4.16 교육사업 협약식을 할 예정입니다. 협약에는 4.16 가족협의회를 비롯해 경기도, 도교육청, 안산시, 안산교육지원청, 단원고 등 7개 기관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4.16 교육사업 협약식 제안문에는 영원히 기억하겠다, 교육을 바꾸겠다, 진실규명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 등을 골격으로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되새기는 교육시설을 만들어 단원권의 존치교실을 이관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는 오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관련된 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당선자는 오늘 교통방송 열린 아침 김만음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활동 시한 문제나 선체 인양과 관련된 권한을 명확히 해주고 예산 인력 지원 같은 것들도 제대로 해줘서 세월호 특조위가 진상규명 활동을 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어줘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어제 당선 후 첫 일정으로 안산 세월호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은 그는 세월호 참사, 그리고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되돌아보며 초심을 잃지 말자는 생각들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가 어제 새누리당 압승을 예견했던 여론조사들과 정반대로 새누리당이 대참패를 한 데 대해서 여론조사 업계를 대신해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유선 전화 조사만으로는 이제 선거 여론조사를 하기 어려워졌다는 사실과 아울러 투표소 출구조사 역시 이번에도 일당을 맞추지 못하는 사실을 목도했다며 이같이 사과했습니다. 그는 다시 여론조사 업계를 대신해 사과드린다며 향후 정확하고 공정한 여론조사가 공표, 보도될 수 있도록 언론과 정치권에서 제도적 장치와 환경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0대 총선에서 참패하며 원내 제1당의 지위를 잃게 된 새누리당이 탈당 무소속 당선인의 복당을 사실상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는 어젯밤 긴급위원회의를 열고 이런 방침에 합의했습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정권 재창출을 위한 개혁적 보수의 가치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에게 문호를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유승민, 주호영, 윤상현, 장제원 당선인 등의 복당 문제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어제 호남 민심이 저를 버린 것인지는 더 겸허하게 노력하면서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어제 자택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권을 대표하는 대선 주자는 호남의 지지 없이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호남의 패배는 아주 아프다면서 국민들께서 우리 당이 더 노력하도록 회초리도 함께 들어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겸허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는 과거 새누리당에 몸담았던 인사라도 합리적으로 개혁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대표는 광주 지역 당선인 7명과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합리적 세력과 힘을 합치고 연대해 정권교체의 길을 뚫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정당으로 발전하겠다며 국민 삶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좋은 정책과 비전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가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 양당 체제를 극복하는 진짜 제3당이 어느 정당인가를 가리는 경쟁이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심 대표는 어제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6석에 당선된 것에 대해서 부단한 노력과 혁신으로 일궈낸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심 대표는 자신과 노회찬 당선인이 3선 의원이 된 것에 대해서 진보정당이 대안 세력으로서 도전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국민이 인정해 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4.13 총선에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총선정책 공약단장은 어제 현실 정치를 떠나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광산을에 출마해 낙선한 이 단장은 어제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저는 선거에서 패배했다. 더민주는 제1당이 됐지만 야권의 심장인 광주에서 한 석도 얻지 못했다며 저의 부족함이 컸고 참으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단장은 광주 유권자들의 표심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다며 이제 저는 광주 정치에서 물러나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20대 총선이 막을 내림에 따라서 당선인 104명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당선인 104명을 포함한 선거사범 1,451명을 입건하고 그 가운데 39명을 구속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검찰은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료되는 10월 13일까지 특별 근무체제를 유지해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특히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당선자나 당선자의 가족, 선거 사무장에 대한 수사에는 부장검사가 수사를 직접 지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어젯밤 일본에서 5년 전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가장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 9명이 숨지고 95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어젯밤 9시 26분쯤 일본 규슈의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6.5로 추정되는 강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건물 다수가 무너지면서 지금까지 9명이 숨지고 95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16,000여 세대가 정전되고 광범위한 지역에 수도와 가스 공급이 차단되는 등 피해가 커지면서 44,000여 명이 대피한 상황입니다. 어제 저녁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 여파로 전국에서 지진을 감지했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지진 발생 후 50여 분 동안 건물 등이 흔들린다는 신고가 전국에서 315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고가 가장 많은 곳은 부산으로 130여 건이 접수됐고 울산과 경남, 경북 등에서도 신고가 접수됐지만 피해 신고는 없었습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외교 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반복되는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역사를 올바로 직시해 한일 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 국장은 주한 일본 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할 예정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3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청년 실업 대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통계청의 3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3월 취업자 수는 2,58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만 명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49만 5천 명 늘며 16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던 월간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올해 1월 33만 9천 명, 2월에는 22만 3천 명으로 두 달 연속 줄었다가 3월에는 다시 30만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전체 실업률은 4.3%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올랐지만 전월 4.9%보다는 낮아졌습니다. 다음 달부터 이동통신 3사가 직영하는 매장은 매주 일요일 문을 닫습니다. 대형 이동통신 3사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직영점 휴무를 현재 월 2회에서 매주 일요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일선 유통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불법 지원금 지급 사실이 드러나면 일주일 동안 단말기 공급을 중단하고 모든 유통점에 신분증 스캐너를 보급해 온라인 약식 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5년 이상 법원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고위 법관에 대해서 대형 로펌에 취업할 수 있다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첫 결정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최근 박홍우 전 대전고법원장이 법무법인 KCL에 취업할 수 있는지를 다룬 심사에서 취업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의 고위 판사가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부서나 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형 로펌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 전 원장은 앞서 서울행정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등을 역임했고 올해 2월 퇴직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5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18.7도입니다.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제작의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 김일아였습니다. 국민라디오